안녕하십니까. 교사 김민규입니다. 중국 성어에 치우가오 치슈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공기는 상쾌하다 라는 말이죠. 요즘같이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면 문득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높은 파란 하늘같이 우리 보배들의 꿈도 높은 하늘을 향해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원고는 그동안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하셨고 질문해 주셨던 중국 조기 유학 그리고 중국 조기 유학을 통한 대학 진학 관련한 정보까지 저의 작은 실경험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등교육은 중소도시에서. 꿈을 키운다,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요즘 들어 중국 조기 유학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공부하던 90년대 시절은 외국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작은 중소도시들로 이동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 유학, 그 중에서도 이 중국 조기 유학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를 추천합니다. 먼저 많은 이점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교육비와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이곳 지금 제가 생활하고 있는 웨이하이, 이 웨이하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베이징의 거주 비용과 비교하자면 베이징의 1개월 거주 비용은 웨이하이 이런 중소도시에는 6개월의 비용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등교육의 핵심은 역시 언어 습득입니다. 그래서 점점 중국 유학 또한 조기 유학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먼저 중국어가 아닌 영어 공부에 대해 제가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도 영어에 대한 갈망과 관심은 당연히 컸죠. 그에 맞는 교육 여건을 이곳 중국에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중국은 실로 그 영어 공부에 아주 캄캄한 것이 현실인데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중국 유학에서 이 영어 공부에 더욱 목마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해볼까요? 영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중국에서, 게다가 초등교육에서 말입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바라시는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마스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단호히 어렵고 힘든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언어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2가지 언어를 같이 함께 공부하며 언어의 감각을 익히는 것은 가능하다. 바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감이라고 말하는데요. 초등교육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이 어감을 익히고 활용할 줄 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언어 학습이 된다고 언어학자들은 연구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대화하고 사용되는 단어들은 대략 3,000개 단어 안팎이라고 주장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 단어들의 어원, 즉 언어의 원리를 바로 초등학교 연령에서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어리고 언어 능력이 가장 활발한 이 초등 연령 시기에 중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현재 중국 조기 유학에서 가장 성공적인 학습의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이중 언어다, 바이링구얼 학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즘 중국 유학에서요, 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 현상을 저희는 쉽게 실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조기 유학의 첫 번째 초등 교육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서,
그리고 중국어와 영어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곳을 가능한 찾아보자 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등 교육이 가장 어렵다.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교사이신데요. 저희 부친께서 특히 공립중등학교의 교사로 40년 가까이 계시면서 교장으로 정년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이 중등 과정에 대한 수많은 스토리를 듣고 또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이 중간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이면서 중간 단계인 이 중등 과정은 큰 다른 이슈 없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교육계에 계신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랄까, 지금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는 교사가 되어 가장 고민이 되고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단계가 바로 중등 교육입니다. 참으로 난해한 것이죠. 그래도 정답이 아닌 해답은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중국 로컬 서학교에서 공부하였지만 중등 과정부터는 한국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기에 나름 한국 학교에 대한 추억과 또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죠. 점차 로컬 서학교에서 제가 이제 점점 중국인으로 변해가던 저를 중등 과정부터는 한국 학교로 진학을 시키시는 저희 부모님의 나름 큰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만 저희 사적인 얘기는 접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등 과정의 핵심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등 과정의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 기초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자면 한참 사춘기에 우리 중등 학생들을 잘 보살피고 교육시켜서 입시의 지옥인 고등교육을 잘 받게 그 기초를 탄탄히 하자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학부모님들께서 바로 원하시는 답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영어 공부입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각종 어학 스펙을 만드는 일이라고 표현드리겠습니다. 토플, IELTS, HSK 등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만들어야 하는 이 무시무시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의 소중한 이 어학 점수님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지만 학원에 더욱 목숨을 거는 것일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올바른, 아니 좀 더 안정적인 중등교육 학습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요, 먼저 인성 및 적성 검사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종의 검사이지만 우리는 나름 마음 편히 그 검사를 통해서 나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하여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첫 관문인 것이죠. 중국 유학의 바로 이 중등 과정은 매우 정말로 잘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중국 탑스쿨 목표 유학생의 경우에는요, 중등 과정의 중국어 어문, 위원이라고 하죠. 이 공부는 필수이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항목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가요, 중등 과정의 어문 공부가 우리 유학생 가오카오에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등 때 준비해야지 이건 정말 옛말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공부할 것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 때는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공부가 바로 중등 과정 2학년, 3학년 때로 앞당겨졌다는 뜻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이 흔히 말하는 12특, 특례 대상자라면 이 영어 공부, 앞서 말씀드린 영어 공부와 영어 점수는 완전히 필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고등 과정을 소개하면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사실 어쩌면 다시 새로운 출발일지도 모릅니다. 자, 바로 지금은 그 선택과 집중 그 단계인 것이죠. 우리는 그 선택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선택에 집중하여서 마지막 단계 잘 매듭지어야만 하는 단계인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이 전부 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멋진 말들은 필자가 제가 공부하던 그 시대의 유행어죠.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부 지금 현재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어도 성적순은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고등 3년의 과정을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입시를 말할 때 고등과정은요 3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 2년 6개월, 목표 대학에 따라서는요 단 2년 만의 시간만이 주어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죠. 저는 중국 유학의 고등과정을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중국 조기 유학 유학생으로 목표가 중국 명문대학인지. 둘째, 재외국민 전형 한국대학 특례 대상자인지. 셋째, 나는 중국 유학생인데 중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국 대학을 원하는 해외고 수시 전형인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네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명문대학들의 시즌을 살펴보면요, 청와대를 제외한 북경대, 인민대, 상해교통대, 복단대까지 해서 보통 모두 이 3월 또는 4월에 유학생 입학고사를 실시합니다. 가오카오라고 하죠. 그리고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4월 면접을 실시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각 대학별 입시 관련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에 여기서는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마스터 플랜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요즘 아주 핫한 이슈인 것이 중국 명문대학들은요, 점점 영어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영어 공인 성적으로 무시험, 필기시험이 없는 거죠. 입학 전형을 아주 활발히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무시험 전형은 사실은 이전부터 존재는 하였습니다. 다만 근데 그것은 정말 그 네이티브 영어권에 있는 외국인 국제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 이제는 좀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영어 공인 성적 토플 80점, IELTS 6.5 이상의 수준이면 중국 대학들 중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명문학교들을 필기시험 없이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민대 글로벌 BBA 과정, 복단대 UIPE 과정, 이것들은 경영 경제 전문 과정으로요, 최근 인기가 매우 높죠. HSK 중국어 어학 점수가 결코 필요하지 않으며 영어 공인 성적과 인터뷰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꼼수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국제학교 졸업생, 즉 영어로 수업을 받고 공부하는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 졸업자들은요, 이 공인어학 점수가 특별히 면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 이미 국제학교의 인가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높은 점수의 공인어학 점수가 있고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 학교 졸업자라면 당연 매우 경쟁력 있는 스펙이 될 것을 저는 자신합니다. 다음으로 절대 강자 한국대학들의 시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큰 줄기만을 잡기 위한 단계이고요. 저만큼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또한 이 한국대학 특례 입시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저 또한 마음이 무겁고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국대학 특례 대상자라면 분명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과 본인이 따로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마치 그 수학 공식처럼 이제는 매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공개하지만 필자 저 또한 90년대 첫 그 재외국민 전형 특례 대상자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했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중국의
국내 명문 북경대학교로 진학을 결정을 지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특례에 대한 열풍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오히려 지금은 특례를 미리 준비하고 만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대단한 특례 전형 입시가 앞서 말한 중국 명문대학 시즌이 마치는 3월에 이어서 4월에 시작이 됩니다. 아주 절묘하죠. 딱딱 이어집니다. 즉 다들 더 잘 아시는 이 12년 특례 정기가 아니고 후기 일정입니다. 12특의 특권이라고 할까요?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 것을 이 후기 및 전기 일정까지 해서 2번이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참 누가 들으면 속 터지는 발언일지 모르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이 흔히 말하는 신이 내리신 그 12특님인 것을. 그러나 요즘 이 정교육 해외 이수자 전형 또한 옛날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대상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평가 요소도 다양해졌고요. 무엇보다 대학 입학 후에 이 적응도 면에서 남다른 차이를 보이기에 각 대학들도 걱정, 학교에 있는 저도 걱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여기 잘 다니던 한국의 명문대학교를 뒤로하고 다시 학교로 저를 찾아오는 우리 그 학생들, 보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입시 전문가들께서도 아마 저의 의견에 동감할 것입니다. 이제 졸업 시즌인 7월이 되면요, 본격적인 한국대학 12년 및 3년 특례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기 전형이죠. 그렇죠? 한국의 3월 입학이니까. 참고로 이번 2020학년도 입시에는 3년 특례 필기 전형이 취소된 서류 또는 면접만으로 진행되는 학교들이 대폭 늘어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로 성균관대학교죠. 이 성대 입시 전형이 서류 전형으로 바뀌면서요, 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였고 추가적으로 서강대, 중앙대까지 합류해갖고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 100%만으로 이루어지는 광운대, 명지대 등은 이 재외국민 수험생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 내년이죠.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 표준화가 실행되면서 2년 특례는 이제 사라지고 결국 그 특례의 춘추 전국시대랄까요? 3년 그리고 12년으로 심플하게 압축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저 때는 3년, 6년, 9년, 12년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년과 12년만 이렇게 두 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 유학을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려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 추천드리는 중국 조기 유학 플랜을 참고하시고 이 고등 과정에서 본인이 과연 나는 어느 전형에 맞는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선택의 길은 어디인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였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중하시길. 사느냐 죽느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이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후배들을 뒤에서 응원하며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